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80세가 넘은 노인들 중 4분의 1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 중 60%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수 연구에 따르면 50대와 60대에 내린 단 한 가지 결정이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와 연세대학교 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15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과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내면의 강인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순해 보여도 내면이 강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50대나 60대라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이 영상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70대나 80대라고 해도 지금부터 실천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건행하세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순해 보여도 내면이 강한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 5가지와 인생의 비밀 지침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신 연구와 행복한 노인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 비결들을 나누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지만 건강 수명은 고작 71세에 불과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평균적으로 약 9년 동안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채 힘겹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 기간 동안 의료비로만 평균 7천만 원 이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 노년내과가 공동으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면이 강한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밀을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순해 보여도 내면이 강한 사람들의 5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외유내강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외부적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내면의 평온함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며 작은 문제를 크게 보지 않는 안정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78세 박모 할머니는 65세 남편과 사별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온함을 되찾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내 마음속에 작은 호수를 만들었어요. 바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호수는 항상 고요하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유머 감각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비판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83세 김모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의사 선생님 이제 뭐 먹어도 살이 안 찌겠네요 라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머 감각이 할아버지의 투병 생활을 견디게 해준 큰 힘이었고 결국 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절망의 경험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역설적이게도 큰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한 경험에서 옵니다. 85세 이모 할머니는 50대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할머니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인생의 바닥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뛰어난 공감력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줄 압니다. 79세 장모 할머니는 동네에서 마음의사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할머니는 누구의 이야기든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해 주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모두 이해돼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유연한 적응력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80세 최모 할아버지는 70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웠고 75세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는 인기 채널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은 계속 변해요. 나도 함께 변화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면의 강인함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강인함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 열쇠입니다. 이제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능구렁이처럼 속마음을 감춰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기보호와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81세 신모 할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보여주면 상처받기 쉬워요.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서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깊은 감정은 선별적으로 공유합니다. 이런 태도는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적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면역력이 30% 더 높다고 합니다. 이제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연구와 행복한 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 안정입니다. 행복한 노후의 기본은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를 위해 50대와 60대의 빚 상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3세 장모 할머니는 65세 퇴직하면서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지금 할머니는 빚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을 모두 갚으니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때의 결정이 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산 구조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모 할아버지는 62에 건물 한 채를 팔아 그 자금으로 배당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월 일정한 현금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할아버지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만 바라보다가는 현금 흐름이 부족해져 결국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적절한 시기에 자산 구조를 바꾼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8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 대부분이 50대와 60대에 생활 습관을 크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82세 정모 할머니는 65세에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혈당은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약물 치료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65세에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한국노인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퇴직 후 정기적인 활동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60%나 낮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발생 확률도 45% 낮아진다고 합니다. 85세 홍모 할머니는 68배 퇴직한 후 동네 도서관에서 주 이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활력소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 읽기에 중요성을 알고 계시지만 시력 저하나 집중력 문제로 책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책 읽어주는 채널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책 읽어주는 채널이나 책 읽는 사자 같은 채널을 찾으시면 다양한 책을 낭독해주는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책 읽어주는 도서관 앱이나 윌라 같은 앱을 통해서도 오디오북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채널과 앱을 활용하면 독서의 즐거움을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수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의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는지가 노년기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87세 이모 할머니는 60대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할머니 주변에는 오랜 친구들과 가족들이 항상 함께합니다. 할머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뇌 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뇌의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연결망이 생기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86세 최모 할아버지는 68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70에는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5세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경과 검사에서 자신의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2세나 젊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원봉사와 나눔입니다.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의 장수 연구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감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84세 김모 할머니는 69에 퇴직한 후 동네 고아원에서 주 이틀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할머니를 김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할머니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 기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이 30% 높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감사 습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88세 박모 할아버지는 60대부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일기장에 적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20년이 넘게 이어온 이 습관 덕분에 할아버지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매일 찾아내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8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과거의 상처와 원한을 계속 간직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용서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용서는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혈관 건강까지 개선한다고 합니다. 89세 이모 할머니는 70세에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있던 친구를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어요. 그 후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9번째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인생 명언 중에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부산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의도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좋은 삶의 결과로 자연히 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86세 윤모 할머니는 항상 인생은 길다, 서두를 필요 없다는 마키아벨리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노년기에는 모든 일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비결이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살겠다는 인생의 비밀 지침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빚을 청산하고 자산의 30%는 안전한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는 노후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고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근력 운동을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80대의 근감소증 발생률이 70% 낮았습니다. 셋째,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어, 악기, 미술 등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뇌의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찾고 소속감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많은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섯째,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은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곱째,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여덟째,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모두 용서하고 현재에 집중하겠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며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아홉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최소 7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수면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내면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50대와 60대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80대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 나이라도 지금부터 이러한 습관들을 조금씩 실천한다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겉으로는 순해도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둘째, 강한 사회적 관계가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과 건강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행하세요.